오는 4.11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도전한 후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상대 당의 텃밭에 도전장을 내는 것인데요.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갑에 출사표를 내민 민주통합당 김부겸 예비 후보를 연결해서 선거 전략과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경기 군포에서 내일 3선을 하셨는데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적지에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배경과 이유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적지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당하고는 오랫동안 좀 인연이 없고 당선자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멀어진 건 사실이지만 적지는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곳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대구에서는 강한 연고가 있는 셈인데요.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제가 정치할 때의 첫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정치, 적어도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에게 뭔가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 첫 마음이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가서 한번 고향 분들에게 이제 이걸 넘어서는 정치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그렇게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또 이 부분 말고도 이번 19대 총선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쇄신 공천의 일환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도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구를 옮기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갈이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싸가지 없거나 부패한 정치는 아니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원 자리도 기득권화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마치 내 영토인 것처럼 한 곳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털고 앉아서 이 일종의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예. 본인에게도 또 한 지역에게도 새로운 동력과 어떤 활발한 어떤 그런 기운들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신에게도 또 우리 정치 발전에도 뭔가 기여를 하려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다시 덤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지역에서 아유 힘들지만 잘 내려왔수 하는 그런 말씀에 큰 격려를 받습니다. 네, 일찌감치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구 수성갑 직접 내려가서 보니까 그동안 약간 거리가 있었던 지역이긴 하지만 좀 가능성이 보이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지금 대구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 같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논밭 다 팔고 이제 방 한 칸 달랑 남은 꼴인데요. 그런데도 이 자식이 제일 잘난 줄 알고 효도는 별로 안 해요. 그런데도 부모는 누가 자식 욕하면 또 싫은 겁니다. 언젠간 잘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모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저는 효도를 별로 할 줄 모르는 자식이 바로 현재의 새누리당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자식만 감싸고 도시니까 이렇지만 이번에 매를 들어서라도 버릇을 가르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라고 호소드리면서 저는 정말로 이 지역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었습니다. 경제는 한 16, 7년 동안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주인으로서 정말 대접 한번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달라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재 진보신당 후보와 사실상 결렬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 어떻습니까? 글쎄 진보신당 측하고 한 달 이상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네. 단일화 방안을 협상해 왔는데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현재 후보가 이 지역에 오랫동안 풀뿌리 운동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고락을 함께 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어느 일당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이 대구 정치를 바꾸겠다는 열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속 어떤 속마음과 또 정말로 서로 미래를 위한 어떤 길이 뭔지를 모색해볼 작정입니다. 네. 또 최근 김부겸 후보께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해적 발언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권 문제, 또 그동안 소극적으로 좀 대처하고 있었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진보정당하고 야권 연대를 하고 또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는 거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에도 답하고 책임져야 될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는 겁니다. 다만 건설 과정상에서 이 강정 주민이나 제주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해군기지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국가와 국방력을 책임진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고 모욕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자극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그게 왜 용납이 돼야 되고 그냥 우리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한 거니까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저희 정치 세력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만큼 중요한 인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등이 왜 침묵하느냐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 집권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무슨 특별하게 보는 것 자체가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또한 민주당이 이제 초반에 과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제1당이 될 것이다라는 등에 대해서는 너무 오두방정을 떨었다며 쓴소리도 하셨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한마디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 눈높이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처음부터 무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온 것을 저희들이 좋아서 온 지지율인 줄 알고 그 거품에 그냥 만족하고 저희들이 과반석을 얻겠다. 정권이 교체되면 뭘 하겠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조금 일찍 온 편인데요. 정말로 국민의 민심은 무섭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저는 백석도 겨우 될 거라는 이런 각오로 신발끈을 매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혼이 날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야권 연대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요. 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특정인들이 또 스스로 뒤로 물러나주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어려웠던 지지율도 좀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총선까지 그 지지율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지요? 민주당의 압승을 전망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옆에서 정치를 잘 모르는 관전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정치 사회는 여전히 범보수와 범진보가 50대 50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입으로 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 지형이 바뀐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압승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앞으로도 한 두어 차례 민심의 파도가 진행할 텐데요. 오히려 양쪽이 지금은 팽팽한 어떤 세력 균형, 그런 긴장 상태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아직 후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선거가 20일 좀 남았는데 아직도 후보 결정을 안 할 정도로 사실은 새누리당이 오만합니다. 이 지역에는 누구를 내려 꼽아도 된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대구 시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그분들 유권자로 존경하는 예의가 있다면 이건 할 짓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게 대구의 정치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으려면 바로 이런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정말 주민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가서 높은 사람 줄이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못난 정치인들 이제 좀 혼 좀 내주시라고 그렇게 호소할 작정이고요. 정말 별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말 낮은 자세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낮은 자세로 호소드리는 것이 최대의 전략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군포에서 3선까지 내리하셨는데 그때 느낌하고는 지금 막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느낌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 초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함께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삼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게을러지고 또 현실을 보는 눈이 많이 안이해진 게 아닌가. 정말 서민들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팍팍한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정말로 이렇게 공자님 말씀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 편에서 시민들 편에서 정말 처음 마음으로 바닥을 함께 구르면서 기면서 정말 새로운 정치 변화를 만들어 주십사고 호소드릴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어떻게 보면 많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따님 아마 탤런트 윤세인 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따님의 선거에 참여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만약 도와주신다면 어떤 느낌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딸만 셋인데요. 큰 딸은 시집을 갔고 그 윤세인이가 둘째 딸이고요. 네. 셋째는 지금 고3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하고 함께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십거리가 되고 지역에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연기인으로서 아직 제대로 성장한 게 아니어서 이렇게 정치적인 칼라가 더 씌워지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 딸이 아버지 선거도 없는 게 그게 뭐가 흉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청소도 하고 명함도 뿌리고 하면서 모든 굳은 일 다 할 각오 해라 하고 지금 이제 데려다 놓고 있는데요. 오히려 왔더니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인기가 많네요. 그래서 네. 제가 오히려 아주 좀 쑥스러울 그런 지경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 위해서 무슨 특권층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고 웃고 또 함께 뒹굴면서 대구의 미래를 개척하자. 그러면서 정치인은 무슨 대단한 특권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웃이다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인이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